여러분, 이 비만 치료제 투자자분들과 비만 치료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내용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관심 있게 이 파헤쳐본 락파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무서운 주사도 아니고요. 이 붙여서 뺄 수 있는, 이 살을 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만 같습니다. 자, 라파스만의 이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이 붙여서 뺄 수 있는 이 패치형, 이 비만 치료제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라파스는요, 현재 이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일본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하반기에는요, 이 추가적으로 그 성장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진짜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이 라파스만의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 상승 모멘텀과 더 주목해야 되는 이 재료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 하반기 라파스는 어떻게 움직여 줄지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로 OEM 자사 브랜드로 나눠져서 매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코스메틱과 OTC 의약품으로 나눠져 있다. 자, 미용 시장 패치와 그리고 일반 의약품, 전문 의약품, 백신 패치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 현재 일반 의약품과 미용 시장에서의 패치는 연구 개발하고 제조와 판매까지 하고 있는 시점이지만요. 전문 의약품과 백신, 이 패치에서는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미용 시장과 일본 의약품에서는요, 국내 내수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가져가고 있지만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현재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 라파스는요, 현재 그 문제로서, 그 이슈로서의 상승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붙이는 비만약으로 현재 주가의 상승을 이뤄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붙이는 비만약, 이 임상 1상의 종료 시점에 더욱더 비추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라파스 주가는 붙이는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이 10월에 이 종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스는요, 이 패치형 이 비만 치료제인 DW1022를 한국의 이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데요. DW1022는 덴마크 제약사 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죠. 위고비라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10월 달에 국내에 상륙하는 이 주사형 비만 치료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주사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현재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라파스가 현재 개발 중인 이 부분에서는요, 임상 1상 부분에서 아직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부분이 이제 10월 달에 만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부분에서 임상 1상의 개발 이제 능력이나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더욱더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행이 10월 달에 마무리되는지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성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 현재 이 마이크로 니들 기술, 약물이 포함된 독자적인 댄 기술은 이 2033년까지 특허로 보호된 세계 유일의 락파스만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댄 기술은요, 2013년 이 학술지에 발표가 되면서 자세하게 알려지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용액성, 이 마이크로 니들 제조 기술인 이 타사의 몰딩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라파스가 개발한 기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댄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공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한 번의 제조 공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약 5분 내외로 매우 짧다고 합니다. 특히 송풍 인장 기술의 이전에 개발된 이 마이크로 몰딩 방식의 제조 기술과 비교하면 상온에서 송풍한다는 것으로 점성 용액이 건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과 자외선에 약했던 이 바이오 의약품의 탑재가 더욱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이 틀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니들의 길이와 그리고 패턴 같은 이러한 조절이 굉장히 자유롭고
틀에서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와닿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로 인해서 현재 라파스가 이제 이 기술로 인한 ODM이나 그리고 코스메틱 부분 그 자체의 브랜드에서의 자체 이 흐름으로 매출의 상승을 조금 더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주사제가 아니라 이 패치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살펴봤을 때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근육중에 약물을 투여합니다. 현재적으로는 제가 GLP-1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사제가 들어갔을 때 초기에 혈중 농도가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항원이 급격하게 주입이 되고 전신으로 확산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현재 전문 의료시설이나 전문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통 과정에서 냉장 유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국 위주의 공급이 지금 진행된 상태인데 마이크로 니들 패치 같은 경우에는요. 면역 세포가 풍부한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약물이 전달되고 약물 손실량을 최소화하는 움직임 안에서 전달률은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움직임, 또 고형화 체제로 상온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저개발 도상국에도 공급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전문 의료진 없이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이고요. 수분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서 진피층에 융해된 이 적은 양으로도 안전하게 항원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면역 유도 등에도 보유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비교의 움직임들이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주사제보다는 이 패치형에서 이 대중적으로 상용이 됐을 때의 이 부작용이나 거부감이 더욱더 없을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 리들, ODM 부분에서도 그리고 자사 브랜드, 마이크로 니들 소개에서의 전체적인 수출과 내수 부분에서 국내에서의 매출 비중이 크게 또 가져갔던 흐름이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시금 수출에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 니들 전체적으로도 수출 부분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내수성이 강했던 라파스의 실적의 흐름이 이 수출로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별 연결 매출 추이를 살펴보시더라도요, 이 국내는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일본, 미국, 그리고 기타 해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의 성과가 더욱더 나타나는 실적의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본에서 특히나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이크로 리드 패치 개발사인 라파스가 하반기에서는 일본에서 잇따라 신제품을 내면서 매출 확대가 더욱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속회사인 라파스 재팬을 통해서 이 일본 매출 기반으로의 회사가 전반적인 실적에서의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현재 주목을 받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해 이 상반기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일본에서의 성장성을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파스 같은 이러한 바이오주들은요, 이 재료면에서의 상승 모멘텀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그 흐름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에서는 자사들의 이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된다라는 저는 그러한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적에서의 성장성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라파스가 코로나 이제 이전에 이러한 실적으로 다시금 회복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의 상승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흑자 전환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음을 조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파스는요, 이 크라시에 홀딩스 외에도 다른 파트너들 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신제품들을 일본에 제품 출시를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크라시에 홀딩스 그리고 다이쇼 제약 홀딩스, 롯데 제약에서도 이 자사 마이크로 리드 패치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연내에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제약회사 홀딩스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하반기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제품군들은 다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나중에 내년 중에는 여드름 치료를 위한 일반 의약품 OTC도 일본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자사 여드름 치료제 제품이 이 파트너사를 통해서 미국 식약의약품이죠. 식품의약품인 이 FDA에 처음으로 제품 등록이 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락파스는 식품의약품안정처의 승인 절차도 준비 중이고 식약처 허가 이후 순차적으로는 일본 내에서의 허가를 추진하면서 일본에서의 그 카테고리도 점점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군들이요, 현지 소비자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매출 증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 라파스는 해외에서의 매출 성장과 국내에서의 매출 성장으로 올해 다시금 흑자 전환의 목표를 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회사 관계자는요, 현재 일본에서 라파스 자체 브랜드인 아크로패스와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닥터시라브에서 판매 중인 제품 모두 라파스의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을 사용한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가 되면서요. 아직 일본에서는 경쟁사가 없고 레이저 시술 대비 이 편의성과 경제성이라는 이점으로 마이크로 리들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라파스는요, 현재 이 일본에서의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국내 천안 공장에 있던 생산 설비 한 대를 시즈오카 공장으로 이전하기도 했는데, 보통 마이크로 리들 패치가 박스 기준으로 한 대당 180만 개 생산이 가능하고, 이번 설비 이전으로 일본 시즈오카 공장의 생산 능력, 이 캐파력은요, 연간 360만 개에서 540만 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라파스는 이로 인해서 일본에서의 매출 성장으로 일본에서의 코로나 이전의 실적으로의 이 회복을 좀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의 그런 움직임으로 통해서 예전 이제 2022년도의 실적으로 다시금 껑충 올라갈 수 있는 2024년도의 실적 성장을 조금 더 좀 바라보고 있다. 그 점을 좀 주목해달라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또 비만 치료제 하반기를 좀 이끌 수 있는 이 주도적인 타이틀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더욱더 뜨거운 재료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주사제보다는 좋은 효능과 강점을 가진 이 패치형 이 비만 치료제의 성장 또한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요, 현재 이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비만 치료제의 이슈로 인해서 이 재료성에서의 주가가 급등한 이후 거래량과 이 수급면에서 계속 받쳐주면서 이 모멘텀이 다소 소멸되는 부분에서도 장기 이평선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의 흐름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하반기에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주도적인 이 섹터인 이 비만 치료제가 10월 달에 실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재료의 흐름과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받쳐줄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서는 그리고 하반기에 라파스가 3분기 실적에서부터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실적 성장으로 또 이 실적에 대한 상승 모멘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반기라 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여드름 치료제에 대한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재료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 있고, 현재 오늘 금일 주가가 상승한 흐름 안에서도 이 매물대 부근에서의 주가가 상승하다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평선들 모아지고 있는 부근에서 물량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근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나타나는 즉시
새로운 이 상승의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리라, 상승하는 이 자리로서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상승의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충분히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10월에 이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또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또 글로벌적인 증시의 이 혼조세, 국내 증시에서의 외인 물량이 이 중간중간 많이 빠져나감을 보여줬던 이전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상승 모멘텀이 있더라도 주가가 조정받고 둔화된 움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 계속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반기의 전망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지만 계속 단기적인 이 관점 안에서는 이 수급과 거래량 반드시 확인해 가시면서 라파스 한번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라파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파스의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계획 세우실 때 주의하셔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 영상에는요, 이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이 라파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